맨몸으로 독방에 갇혀서 인터넷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먹을 것과 옷을 해결하고 일상용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와 네츠코가 공동 제작한 코리아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은 바로 그것을 실험하는 게임이다. 7월 1일 행사장의 중계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전자 6명 중 5명이 촬영에 동의했다. 어쩌면 이 영상물은 인터넷 시행 초기를 증거하는 자료가 될지 모른다. 게임 20분 전 도전자들에게 지급된 것은 한 벌의 목욕 가운이었다. 도전자들은 자신이 입고 온 옷을 반납하고 목욕 가운만 입은 채 게임에 들어가게 된다. 러닝 패티 5장, 양말 5장을 일단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을 빨리 찾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뭘 할지. 김서관 씨. 게임 10분 전 주최 측은 도전자들에게 신용카드 한 장씩을 나눠줬다. 신용카드의 한도액은 100만 원. 도전자들은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생활을 해결해야 한다. 이 도전자들은 게임 희망자들 가운데 나이와 직업, 인터넷 사용 능력을 고려해서 선발됐다. 모두 난생 처음의 상황을 맞게 된 이들이다. 안 그러면 배달 안 와요. 저 나이 든 사람도 그 세계 변화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적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과학사 전공의 박성래 교수, 환갑을 넘긴 최연장자. 컴퓨터 경력은 30년이지만 인터넷은 초보 수준.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기사도 많이 쓰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순현 기자, 이 게임의 발상자이자 인터넷 경력 4년의 전문가. 학생을 대표로 하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소라 씨는 대학원에서 컴퓨터 가상현실을 전공하고 있다. 인터넷 경력 3년. 진지하게 한번 참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현실을 체험하려고 참가한 중소기업체 사장 김서관 씨, 인터넷 경력 1년. 미국에 계신 주부 여러분, 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신혼주부 박정현 씨, 인터넷 경력은 게임 전 남편에게 배운 닷새가 전부. 반드시 성공해서 살아나오겠습니다. 은행원 황정국 씨는 사이버 뱅킹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참가했다. 인터넷 경력 2년째. 인터넷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도전자도 있지만 인터넷은 말만 들은 초보자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각기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도전자들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평균 18평의 오피스텔. 주부 박정현 씨에게 주어진 것은 빈 방과 침구, 2병의 물과 휴지 2통 수저,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컴퓨터 한 대뿐이다. 컴퓨터에는 방 안의 사정을 외부에 중계하는 카메라와 마이크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도전자들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 환경부터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 컴퓨터에는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랜이 깔려 있다. 방 안에서 카메라와 마이크, 컴퓨터가 받아들인 정보는 케이블을 통해 행사 진행본부와 생중계실로 연결된다. 따라서 진행본부에서는 실시간으로 방 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게임 시작 5분 전 진행본부에서 이메일로 과제를 전송하는 것이 보였다. 진행팀과 도전자는 앞으로 컴퓨터 이메일, 곧 전자우편을 통해서 전달 사항을 주고받게 된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도전자들이 전송된 과제를 살피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전 10시. 드디어 게임이 시작됐다. 장장 100시간의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살짝 엿본 방에서는 게임 시작과 함께 컴퓨터에 매달리는 도전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호적 초본 발급받기, 서울과 지방의 물가조사, 가족에게 선물 보내기 등 모두 10개.
이 과제들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주어지며 나중에 최고의 도전자를 선발하는 자료가 된다. 게임이 시작되면서 인터넷 생중계실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계실의 활동으로 지금부터는 도전자들이 방 안에서 하는 과제 수행과 일상생활을 가정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행사장의 생중계실에서 보낸 영상과 음성 신호는 인터넷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이곳 메인 컴퓨터실로 전송된다. 전송된 영상과 음성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다음 각 가정이나 개인의 컴퓨터로 전송된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실제 현실과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인터넷 카페를 찾았다. 마치 흥미진진한 중계방송을 보듯 네티즌들이 생존 게임의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중계방송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통신선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거대한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이것이 인터넷이고 인터넷 시스템이다. 방 안의 상황이 생중계실과 중앙전산실을 거치고 지구적인 통신망을 형성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되는 것이다. 밀폐된 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간단한 시스템만으로 지구촌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지금 도전자들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눈앞에 닥친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다. 방 안에는 전화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다. 식사를 배달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증을 풀기 위해 황순현 기자의 방을 찾았다. 황순현 기자는 피자 가게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아마도 점심 식사로 피자를 선택한 모양이었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음식 주문 사이트에서 피자 가게를 고르면 피자의 종류에서 가격까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그런데 결정적인 난제가 생겼다.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라는 것이다. 황 기자가 고민하는 것도 이 부분이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주문이 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박성래 교수도 식사를 주문하는지 신용카드를 만지는 게 보였다. 인터넷에 초벌하지만 어느새 접근 방법을 터득한 것일까? 조용하던 복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은 잠시 후였다. 놀랍게도 피자 가게 배달원이 등장한 것이다. 게임 시작 1시간 25분 만의 일이었다. 누가 시킨 거죠 이게?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래요? 17,900원이요. 17,900원이요? 200kg? 주소 여기 받으신 거고요. 네. 어디서 오신 거죠? 성함이나 전혀 그런 거 없나요? 주문자에 대한 정보 없나요? 정보 그런 거 없고요. 연락처하고. 언제 주문 받으신 거예요 이거? 문제는 배달원이 현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신용 결제가 안 되고요. 그럼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신용카드 아니고 그냥 주문만 하는 겁니까? 네. 현금 결제를 하고요. 네. 결국 이 피자는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 현금 거래만 되는 곳에 주문한 것이 불찰이었다. 진행팀은 이 배달건에 점수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라자냐 무슨 하시게요?
그로부터 30여 분 후 또 다른 배달원 한 명이 도착했다. 가지고 있죠. 잠깐 보여주세요. 영수증이야? 예, 뭐 여기 주문했던 영수증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문 내역이 없어요. 그냥 오신 거예요? 아, 인터넷 주문 받았거든요. 언제 받으셨어요? 이 피자 가게 배달원은 정확하게 인터넷 주문임을 밝혔다. 제1호로 접수된 피자였다. 과연 누구 것일까? 주문자는 황순현 기자였다. 게임 시작 1시간 57분 만인 11시 57분. 도전자 중 첫 번째로 식사를 배달받는 주인공이 된 것이다. 아, 이제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야 돼. 황순현 기자는 연신 벙긋거렸다. 긴장감 속에서 혹시나며 배달시킨 피자가 도착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이것으로 앞으로 나흘 동안 최소한 굶지 않을 방법을 알아낸 셈이었다. 11,200원이죠? 신기한 것은 배달원이 즉석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인터넷 주문일 경우 이 가게는 현장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준다. 인터넷이 생활 속에 확산돼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옆에서 황 기자는 식사와 인터넷 탐험을 병행하고 있었다. 점심은 해결했지만 다른 일상용품이나 과제까지 다 해결될지는 미지수였다. 인터넷을 활용해온 그로서도 이런 실험은 처음이다. 어디 오신 거죠? 201호 박성래 씨. 씨인가요? 이번에 도착한 것은 놀랍게도 과일 바구니였다. 게임 시작 3시간 57분째였다. 과일 바구니의 주인은 박성래 교수. 예, 본부입니다. 예.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 초보인 박 교수가 과일 바구니를 배달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진행팀도 놀랄 일이었다. 앞으로만 얘네 미치겠네 정말. 오늘 과일은 먹어도 배가 좀 부르겠지. 몇 살이면 하면 돼?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야 이거 가지면 닷새 실컷 먹겠지? 들어가 주시죠. 이거 가지면 닷새 실컷 먹겠네. 하지만 과일 바구니는 시작에 불과했다. 박성래 교수의 문 앞에 속속 배달품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거 엉뚱하고만 먼저 오네. 코페. 예.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렇죠. 이제 농협에서 쌀만 오면 밥을 해먹었지. 오후 4시까지 점심도 못 먹었는데 그릇만 먼저 온 것이었다. 뭐 별거 다 했네. 오 이것도 있고. 다 됐네. 네, 쌀만 오시면 식사. 쌀만 뭐 그야말로. 근데 반찬이 없잖아. 이제 반찬도 주문했으니까 그게 쌀하고 같이 올 테니까. 고추장, 된장 다 주문했으니까. 오케이. 자, 고맙습니다. 그 시각 진행본부의 모니터에는 피자 가게에서 보낸 전자우편이 올라와 있었다. 도전자가 주문한 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이었다. 인터넷 거래는 모든 의사통로가 컴퓨터 상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집에서 전화로 주문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취재팀은 피자의 배달 과정을 역추적해보기로 했다. 이곳은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한 음식 메뉴판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다. 도전자가 피자를 주문하면 이 회사의 메인 컴퓨터는 자동으로 주문 사항을 접수해서 팩시밀리로 전송시킨다. 이 기기는 주문 내용을 해당 음식점 팩시밀리로 보내는 전송 장치로서 5분 간격으로 주문 내용을 전송한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보내진 팩시밀리가 도착하는 곳은 어디일까? 이곳은 한 피자 가게의 직영점이다. 팩시밀리는 배달지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직영점으로 연결된다. 지금 들어온 이것이 바로 도전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내용이다. 주문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자 만들기에 들어간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받기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 이 회사는 하루 10여 건의 인터넷 주문을 받을 정도로 인터넷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첫날 저녁, 진행본부 앞 복도가 소란해졌다. 각종 생필품들이 한꺼번에 도착한 것이었다. 오후 6시 40분.
그다음에 칫솔, 칫솔, 치약. 비누, 치약. 비누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샴푸. 배달품들은 옷에서 수건, 칫솔, 화장품 등 다양한 일상용품이었다. 게임이 시작된 지 9시간이 못 돼서 도전자들은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배달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이것은 진행팀도 예상치 못했던 빠른 속도였다. 아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이거 다 시키신 게 맞아요? 먹을 거 비슷하던데. 이거 좀 확인을 먼저 해보시죠. 맞죠? 그렇다면 박성래 교수는 어떤 상태일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품들을 누구보다 먼저 구입한 박 교수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뭔가가 잘 안 돼서 답답한 표정이었다. 지금 이제 옷 같은 걸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문이 들어가면 뭐가 잘못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트 런타임 오류 하고 개체가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이 무슨 뭐 잡아먹는 소리인지 알 수가 있네 이게. 그래서 이걸 이건 시간 들여가지고 주문서를 다 써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이크로소프트 VB 스크립트 런타임 오류. 에러가 800A, 01A8이라니 내가 그런 놈의 오류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다른 회사로 가려면 또 몇 시간 또 일건 옷이랑 타올이랑 다 주문했는데 가지가 않네. 주문하신 것 중에 도착 안 하고 있는 게 뭐죠? 피자가 안 오고 네. 농협에서 쌀이랑 간장이랑 고추장이랑 다 주문했는데 캐베스랑 그런 게 아직 안 오고. 그거는 아마 원래가 금방 배달이 되기 어렵겠죠. 24시간 내 배달이라고 했는데 좀 급히 보내라고 거기다 써놓긴 했지만 뭐 언제 봤다고 나한테 급히 보내주고 있어요. 박 교수는 저녁 7시가 되도록 아직 점심 식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그 시각 주부 박정현 씨도 애를 태우고 있었다. 박정현 씨는 저녁 무렵 이미 한도액 100만 원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터넷 경험이 닷새밖에 안 되는 초보의 실수였다. 카드 한도 금액이 초과됐다고 아주 뒤늦게 연락이 와서 제대로 결제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상태도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결제 문제도 그렇고 그 배달이 지금 될지 안 될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아는 게 없는데 이런 일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유 너무 답답해. 아유 답답해요 너무. 인터넷만 상대하는 낯선 환경 속에서 도전자들은 슬슬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황 기자가 컴퓨터 앞을 떠나 있는 모습도 처음 보는 일이었다. 오늘 하루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죽겠어요. 지금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신가요? 아침 10시부터 지금 9시잖아요. 네. 피자 먹을 때 하고 잠깐 샤워할 때 빼고 한 30분 정도 빼고 계속 모니터를 들여다봤더니 뒷목이 너무 뻐근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필요하신 게 뭔가요? 제일 필요한 게요? 네. 사실은 전화예요, 전화. 이를테면 전화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 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전화 몇 통 돌려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뭐 인터넷에서 다 뒤지려니까 힘들죠. 어쩌면 도전자들은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몸에 배인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 혼란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박성래 교수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채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교수는 정확하게 그 7분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박스타 맞잖아요. 그래. 예, 그리고요. 대화 접속 누르면 되나요? 눌러야 되겠어. 마침 집에는 열흘 전에 태어난 외손자와 딸 내외가 와 있었다.
채팅이란 온라인상으로 나누는 문자 대화다. 그 시각 박 교수는 대화방에 들어가는 일로 실험하고 있었다. 채팅을 하려면 대화방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보다 못한 진행팀에서 도움말을 보내왔지만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됐다. 하긴 박성래 교수는 채팅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종일 박 교수의 안부가 궁금했던 가족들은 안타까운 모양이었다. 나는 뭐라더라? 여기 메시지가 내가 뭐 처음 넣기만 하면은 대화실에서 발언이 불가능하고 나는 그 뭐야 패널이라나? 패널이래 내가. 그 여기다 뭘 쓰기만 하면 그런 발언이 나와요. 그리고선 자기들 얘기만 나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대화방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는 건가요? 안 되는 건지 원래 나는 안 해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 진행팀에서 격려 메일을 보내온 것은 그때였다. 아니 근데 어떻게 포기를 안 하면 뭐 들어갈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더라? 아유 그냥 저주하고 그래요. 조금 전에 오전 해 걱정이 되다가 조금 전에 뉴스 투데이 거기에서 커피라든지 커피 메이커 과일 바구니 들어가는 걸 봐서 좀 안심은 되고 있지만 저는 하루 종일 오늘 9시에 하는 채팅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이 채팅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초조하고 안타깝고 그러네요. 아빠도 지금 대화방에 들어오질 못해서 속이 바짝바짝 타고 진짜 입술에 침이 막 마르실 텐데 저희도 아빠의 고통을 여기서 뭐 다르겠지만 다른 방법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느낌으로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힘내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이런 가족들이 아빠를 지켜보고 있고 그렇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화이팅!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에는 인터넷을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생존 게임 도전자들은 그 미래 세계를 앞당겨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중계팀들은 도전자들이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바람에 새우잠을 자야 했다. 그런데도 도전자들은 이미 7시부터 깨어 있었다. 모니터에 비친 도전자들은 밤사이에 처지가 완연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 도착한 옷으로 옷 갈아입기에 성공한 도전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목욕 가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도전자들도 보였다. 이틀째 가장 먼저 배달품이 도착한 사람은 박성래 교수였다. 뭐 일단 김치하고 농협송 건가 보네. 예. 예. 간장. 이거 밥은 뭐 마음대로 먹겠다. 그렇지. 김치도 주문했지 말이야. 김치는 없어도 되는데 내가 주문했네. 첫날 박정현 씨는 무려 37종의 물품을 주문했다. 부엌 용품들이 갖춰지고 낮 1시 무렵에는 옷까지 갈아입었다. 치수까지 딱 맞는 안성맞춤의 옷이었다. 옷감은 실제로 보는 거하고 또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일단 디자인하고 색깔은 대충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박성래 교수도 옷을 갈아입는 데 성공했다. 새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은 취재팀이 도전자의 방에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된 표정이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옷을 이렇게 연미시고. 옷이 아직 안 왔어요. 먹을게 와장창 도착을 했습니다. 네. 쌀과 라면. 황 기자는 아직 가운 차림이었다. 고기, 이거 갈비 아닌데 불고기인데. 갈비 들어있던데요? 이거 골대인다 불고기 시켜. 아니 근데 옷 안 왔어요? 진짜? 아니, 바지? 아직요. 도착한 박스에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바지 온다고 전화가 왔을 때면서요. 아니 근데 아직 물건이 배송이 안 됐다니까요. 이런 나쁜 사람들. 그거 음식 조리할 그릇은 있으세요? 아직 안 왔어요. 그릇이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건을 좀 많이 주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건 배달의 특징이 빨리 오는 건 빨리 오고 느리게 오는 건 되게 느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하필 주문한 바지가 그러니까 좀 물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가운을 벗으신 거죠. 저도 반바지만 오면 가운을 벗을 생각이에요. 한 2시쯤까지 온다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고요. 티셔츠는 있는데 바지가 안 왔다. 컴퓨터 전문 기자로서 인터넷 거래의 생생한 현실을 실감하는 셈이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인터넷은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고 있다. 중계 카메라에 박성래 교수가 부엌에서 뭔가 하는 모습이 잡혔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박 교수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후식 음료로 보리차까지 준비했다. 한 네티즌이 중계방송을 보고는 건강을 생각해서 보리차를 들라는 권유를 했는데 실제로 구입에 성공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컴퓨터로 음악을 들으면서 밥도 하고 미역국도 끓였다. 도전자 6명 중 최초로 제대로 된 밥을 지어 상을 차리는 순간이었다. 게임 시작 26시간째. 다른 도전자들은 아직 피자로 식사를 해결하는 중이었다. 박 교수는 아무것도 없던 빈 방에서 흐뭇한 밥상을 탄생시켰다. 가상 공간, 인터넷이 만들어낸 실감나는 현실. 그렇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곳은 인터넷 쇼핑 공간을 운영하는 업체다. 방금 도전자 황정국 대리의 주문서가 도착했다. 상품도 없고 손님도 없고 컴퓨터만 있는 곳이지만 이 컴퓨터를 통해서 고객과 손님이 만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일종의 가상 쇼핑 공간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접수된 주문서가 보내지는 곳이 이곳 물류센터다. 이곳에서는 모든 주문서가 인터넷 이메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를 전담하는 물류센터의 풍경도 일반 매장과는 달랐다. 넓은 창고에 쌓여있는 상자들이 판매될 상품들이다. 이메일로 들어온 주문서에 따라 물건을 포장해서 배달만 하기 때문에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물류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생필품의 종류는 대략 7천여 종. 외국의 인터넷 물류센터가 세계 각국의 상품 수십만 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운송 시스템에서도 국내 환경은 아직 초보 수준이다. 주문에서 배달까지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상 공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전자상거래다.
같은 시각 주부 박정현 씨 방에서는 쇼핑 물건 개봉이 한창이었다. 어제 30가지가 넘게 주문한 상품들이 한꺼번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 지금 바깥에 네티즌들도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상한 거 한다고 놀라게 한다고 지금 막 외모가 계속 빗발쳐요. 이게 뭐가 될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우리 가구가. 턱 앉았는데 펑 빠져가지고 피. 만들어진 것은 봉기 주입식 간이 소파였다. 안락한 생활이 그리웠던 것일까? 여성적인 섬세한 감각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너무 좋으네요. 야, 좋다. 이거 너무 좋아요. 좀 집 같네요, 이제. 게임 이틀이 지나면서 도전자들은 나름대로의 적응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다. 첫날 먹고 입는 문제가 다급해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던 모습과는 달리 제법 생활적인 면모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황정국 대리도 식사를 직접 해결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았다. 어느새 남성용 화장품 세트도 갖췄다. 은행원인 황 대리는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게임에 참여했다. 국내 은행들도 사이버 뱅킹에 관심을 갖거나 시도를 추진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황 대리가 주문한 상품도 배달 시간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릇은 도착했는데 쌀이 도착하지 않았다. 10개의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했어도 실제로 성공할 확률은 2~3개에 불과한 것이 국내 전자상거래의 현주소였다. 직장을 갖고 있는 도전자들은 이번 게임에 참여하는 동안 직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황정국 대리가 근무하는 은행에서도 생존 게임은 관심을 끌고 있었다. 황 대리는 일선이 가장 바쁜 창구 업무를 맡고 있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해결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 대리님 찾는 손님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그 업무를 제가 대신하려니까 약간 벅차죠. 네. 황 대리님이 하고 이메일 통해 가지고 고객들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적 여유가 안 나니까. 뭐야 이거? 왜 욕설자? 면도를 했나? 동료들은 인터넷 중계 방송을 보면서 황 대리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 황 대리가 식사는 무엇으로 때웠는지, 면도기는 언제 구입했는지 등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예, 황 대리님 하루 종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대리님 몸은 여기 있는데요.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건강하고 성공하기 바라네. 꼴찌해도 좋습니다. 생존만 하십시오. 대리님 라면만 드시지 말고 밥도 드세요. 전국 화이팅! 그것이 아무리 눈부신 기술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접목되지 않는 기술이라면 생명력이 없다.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활발하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언론기관이다. 황순현 기자의 직장인 조선일보사, 경제과학부 석정훈 기자가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에 열심이었다. 황순현 기자는 이미 첫날부터 이메일을 통해 취재한 기사를 송고해오고 있었다. 게임 현장에서 황 기자가 기사를 송고하는 시각, 편집국의 석정훈 기자는 그 기사를 받아보고 있었다. 지금 이제 그 황순현 기자가 이메일로 보내온 파일을 제 컴퓨터로 다시 옮겨가지고요. 저희 신문 제작에 사용하는 그 파일로 지금 다시 상황을 파일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호텔 국제 전화를 쓴다든지 팩스밀리를 쓰려면 상당히 그 요금도 많이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메일을 통해서면 시간도 빠르고 또 사진도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쓰면 요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하고 오히려 그 해외 취재를 나갈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쓰는 게 이메일을 쓰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예.
게임 이틀째 밤이 되자 도전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황정국 대리는 대걸레를 주문해서 일 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황 기자의 모습도 보였다. 윤소라 씨는 마이크에 대고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혼자 단절돼 있는 게 아니라 중계 방송을 보고 있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싶어서였을까. 경호야, 가영아, 손주 녀석아. 박성래 교수는 인터넷으로 자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고 있었다. 가족들을 웃게 하려고 엉뚱한 행동도 선보였다. 무인도에서 28년간 단절의 삶을 살았던 로빈스 크루스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고독과 고립감이었을 것이다. 도전자들 역시 그 고독감에 직면하고 있었다. 생존에는 성공했지만 사람의 체온과 온기를 느껴보지 못한 이틀이었다. 생존 게임 사흘째가 시작됐다. 오직 케이블만이 밖으로 나와 있을 뿐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계속됐다.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앞으로 가는 황 기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실상 컴퓨터가 아니면 마땅하게 할 일도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카메라는 뭔가 즐거워하는 방한 표정들을 중계하고 있었다. 채팅 시간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일까. 박 교수는 채팅을 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첫날 채팅에 실패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하루에 2번 있는 네티즌들과의 채팅 시간은 이 게임에 쏟아진 바깥 세상의 관심들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다. 도전자들은 날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격려 편지들을 받았다. 도전자 6명에게 들어온 격려 편지가 1,300여 통. 게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접속한 건수만도 500만 건이나 됐다. 멀리 캐나다, 호주, 홍콩 등지에서 보내온 메일도 있었다. 황순현 기자는 지금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중이다. 이름도 모르는 이들에게 쏟아진 그 관심이야말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말 보통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줘서 뭐 10대서부터 아까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도 그 대화방에 나왔던데 정말 대단히 고마워요. 제주도서부터 그 이제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 것 같은데 저건 중국 교포도 교포인지? 저거 중국 사람인데 여기 와서 대학원 다닌다는 사람도 그 격려의 그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참 너무나 고마워요. 네. 열심히 해봐야죠. 뭐 나야 등수는 상관 안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먹고 이쁠 건 다 됐으니까. 이 작은 카메라가 포착한 게임장의 모습은 인터넷이 인간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장이기도 하다. 황 기자는 농구공까지 주문했다. 농구 상대는 빈 벽. 도전자들이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15시간. 폐쇄감에 시달리는지 방안을 서성이면서 몸을 움직이는 횟수도 늘어났다. 인터넷 세대라고 불리울 만한 젊은 도전자들이 보여주는 심리적인 갈등 표정은 인상적인 것이었다. 제 과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남편의 반바지를 이제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쇼핑을 하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저의 과제인데요.
첫날의 실수담과는 달리 박정현 씨는 어느새 인터넷 상거래에 익숙해져 있었다. 의류 코너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바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가격과 품질, 치수 등을 비교해보는 일에도 능숙했다. 인터넷 경력이 닷새밖에 안 되는 초보자로서는 놀라운 발전이었다. 실수와 착오 끝에 배운 산 지식이었다. 국내 최초로 열린 인터넷 생존 게임은 무엇보다 기성세대에게 미래 세계의 전망을 제시한 계기가 됐다. 박정현 씨 친정집에서는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컴퓨터 앞에 나와 있었다. 딸이 생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의 놀라움에 눈을 뜬 어머니였다. 모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연아. 피곤해도 참아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몇 시간. 마침 오늘은 친정어머니의 생신이다. 외동딸인데다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만난 생신이었다. 자신이 외로운 상황에서 떠올리는 부모님 생각은 새록새록 애틋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어머니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그리고 생신 축하한다고, 딸이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고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계속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지켜보시면서 엄마 아빠도 오빠도 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 결혼을 하고도 어리광이 가득한 딸이었는데 정연 씨는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슬라를 떠났다는 실감을 하는 모양이었다. 한낱 기계일 뿐인 컴퓨터가 딸과 어머니의 감정을 교차시키고 있었다. 사람의 기척이 끊긴 공간은 삭막하다. 사람과의 교류가 없는 시간은 외롭고 답답하다. 게임 마지막 날 밤, 황순현 기자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고 있었다. DJ가 한번 돼가지고 방송 한번 이렇게 내보는 거였는데 평생 이루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그 소원을 드디어 이뤘습니다. 사람이 그리워도 저를 달래주는 음악이 있어 조금은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밀폐된 방에서 생존 게임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변함없는 일상, 똑같은 생활. 도전자들이 지금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그 변함없는 일상일지도 모른다. 생존 게임 마지막 날 아침 93시간이 경과한 시각. 도전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인터넷만으로 생존해야 하는 100시간은 초유의 체험이었다. 도전자들은 살아남는 데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까지도 한 단계 높이는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이 게임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지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허술한 점이 되게 많은 게 일단은 상품이 절대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품을 절대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수단이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편리한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다 편리해 보이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왜냐하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누가 이걸 일어나지 못하게 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인터넷을 발달을 정지시킬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발달하는 걸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갔냐 하는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식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좀 나을 수밖에 없죠. 어느 면에서는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그런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게임 종료 1시간 전 게임장에는 벌써 박정현 씨의 양가 어머니와 박 교수의 아들 등 가족들이 도착해 있었다. 황정국 대리의 전 가족도 나왔다. 네, 오늘 나온다 그래가지고 와봤어요. 그동안은 뭐 연락은 못 했어요? 아니죠. 계속 인터넷으로 하고 있었어요. 계속 통신으로 열어놓고 여태껏 보다가 이제 왔어요. 잠시 후 진행본부에서 도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보였다. 게임 종료를 알리는 마지막 메일이었다. 1분 남았어요. 가족들은 마치 오랜 감금 생활에서 풀려나는 사람을 기다리듯 일찌감치 방문 앞에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여태껏 참았잖아. 여세요. 드디어 굳게 닫혔던 방문이 열렸다. 게임 종료. 100시간의 생존 게임이 끝났다. 이쪽 좀. 예, 나오십시오. 계십니다. 도전자 6명은 모두 밝은 모습으로 문을 나섰다. 도전자 중 목욕 가운을 벗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끼니를 굶은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도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생존의 문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단계까지 근접했다. 실제로 발언 6분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등은 박성래 교수님이 1등을 하셨고 1등과 2등상은 인터넷 초보자인 박성래 교수와 박정현 씨에게 들어갔다. 분투하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즐긴 것이 선정 2위였다. 박정현 씨가 마련한 파티장에 도전자 6명이 모두 모였다. 이들은 미래 세계를 앞서서 실험하고 경험한 개척자들이었다. 불이 없잖아. 자, 건배. 많이 봐주세요. 자, 박수. 잠깐만요, 박수. 옆에 얼굴은 여기 봐주세요. 자, 여기요. 폐쇄된 방에 갇혀서 오직 인터넷만으로 소통했던 100시간의 게임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인터넷이 가져올 놀라운 미래를 눈으로 확인한,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의 중심은 인간임을 깨달은 실체험의 시간이었다.